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원순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지금 여권이 이렇다 할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는 상황, 즉 영웅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청년들이 직접 빈소를 만들어서, 분향소를 만들어서 수만 명의 시민 여러분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헌화를 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한편 민주당 인사들 이제서야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저녁에 드디어 이해찬이 백선엽 장군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난날 그 박원순 빈소를 찾았다가 기자한테 버럭질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박원순 빈소는 그렇게 바로바로 빠르게 찾아가 놓고는 이 백선엽 장군 빈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왔다, 뭐 이런 말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늦게 온 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빈소를 찾긴 찾았는데, 이 가가지고 뭐 덕담을 하긴 했어요. 내가 뭐 국무총리 시절에 뭐 뵌 적이 있다, 뭐 식사를 한 적이 있다 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그렇다 할 만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과 동행했던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 또 한 번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상주인 백남혁 장남께서는 최근 장례 과정 중에 논란이 됐던 서울 현충원이냐 대전 현충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 재작년 고인께서 건강하던 때에 대전으로 가기로 가족 간에 사전 이야기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 즉, 그 유가족 측에서 이미 대전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고 하시더라. 고인의 뜻도 그렇고 그 가족 뜻도 그렇고 대전이든 서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아니냐. 대전이든 서울이든 모두 국립현충원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다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참 교묘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백선엽 장군님은 함께 전투에서 싸웠던 장병들이 묻혀있는 서울 현충원에 가야 된다. 이것이 도리 아니겠냐? 영웅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냐? 라고 말들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말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걸 원해서 한 거야. 가족들이 대전 가고 싶어 한대잖아.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무슨 서울이야? 유가족도 이미 대전으로 마음을 잡았대잖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가족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대전 가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정권에서 서울 가는 걸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마지못해서 대전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서울에 가면은 뭐 나중에 묘를 팔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유가족 입장에서 거기 가겠냐고요. 그 저 사람들 말한 대로 묘지가 파헤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대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이 대전을 원하신다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곡해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이 민주당 사람들 얼마나 이거 뻔뻔스러운 겁니까? 때문에 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이해찬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 마침 밖에서 이제 분향을 위해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민주당, 이해찬 당신 장군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게 나라야? 뭐 이런 이제 분노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동작 현충원에 왜 이 장군님께서 못 가는 거냐? 라고 이제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 와중에 이해찬 대표는 불쾌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대꾸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자한테 그렇게 욕질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 욕질에 대던 이해찬,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그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빈소로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언론 카메라에서 모두 다 드러났던 사안들. 결국 이 정권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낙연 같은 경우도 같은 날 저녁 7시 20분경에 빈소를 찾았는데요. 조문 후에 취재진들에게 애도를 표했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대전 현충원 안장 논란에 대해서는 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권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웅에 대해서 서울로 모셔야지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나온 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권주자라는 것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고인은 6.25 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웠다라고 띄운가 싶더니 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 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다. 즉
대전으로 갈 거야. 서울? 뭔 소리야. 대전에서 우리가 잘 모실게. 이런 식으로 또 대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는요.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하는 것이 최선의 예우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박원순 같은 사람은 그 성범죄 의혹이 있는 그런 와중에도 서울시청 앞에다가 떡하니 큰 분향소까지 차려줬지 않습니까? 반면에 대한민국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도 분향소 하나 차려주지 않는 게 바로 이 정권 수준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다가 분향소를 차려서 시민들이 애도를 표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자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 청와대 사람들도 보세요. 노영민, 서훈 이런 사람들도 같은 날 빈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노영민에 대해서도 취재진들이 한마디 좀 해달라.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또 한 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 여권 인사들 마지못해서 자기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지만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빈소는 갔는데 정작 메시지는 없는, 알맹이는 없는 이런 작금의 상황.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게 다 애초에 예견됐던 일인 겁니다. 저희가 지난날 보도한 바가 있죠.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했다니까요. 백선엽 장군이 사성장군으로 6.25 때 공을 세운 건 맞은데 친일 사실도 밝혀진 바 있지 않냐. 때문에 당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라고 말했던 민주당.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발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범죄 의혹이 있는 박원순에 대해서는 인권 변호사다. 민주화에 뭐 투쟁했다. 뭐 성품이 온화하다. 너그럽다. 이런 말했던 사람들이 정작 대한민국을 살린 영웅에 대해서는 친일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그 친일도 사실은 독립군하고는 연관도 없는 그런 사안인 건데 근데 그거를 끝까지 친일이라고 지금 빡빡 우기는 그 사람들 심지어 뭐 군인권센터? 그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는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이 아니라 뭐 야수쿠니에 갈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끔찍한 발언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이 좌파들의 이 끔찍한 발언들 위선적인 행태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네티즌들도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댓글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댓글 보십시오. 고 백선엽 장군이 떠나시는 길에 문재인도 조문 가야 된다. 조화 따위로 땡칠 일이 아니다. 지금 뭐 대통령 조화 보냈다고 끝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살린 영웅이라면은 마땅히 대통령 직접 빈소를 방문해가지고 애도를 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고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한국의 현실. 나라 망친 성추행범은 백평 국화꽃 장례식장. 영웅이 되고 나라를 지키신 백세 영웅은 5평 남짓 장례식장에 친일 프레임까지 씌워져 있다. 나라의 충성? 개나 줘라. 라는 지금 조롱 섞인 분노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은 추앙받고 백선엽 장군은 폄하받고 하대받는 이 대한민국. 영웅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땀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이 엄지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파랗게 엄지 꼭 눌러주셔서 이 작금의 상황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 수 프로모션 재구매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 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